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에 한번 이야기한 화두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거의 없이 솔직하게 써라.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다른 이야기였고, 오늘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솔직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파도는 볼 줄 알지만 물을 볼 줄 모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진실입니다. 진리. 그것을 애써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힘은 3,000근을 들 수 있지만 새의 날개 하나를 들 수 없고, 재밌죠? 시력은 능히 트럭 끝을 살필 수 있지만 수레에 가득 실은 서푼 보지 못할 그런 우를 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써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고 애써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데, 인간의 감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자 감식 장치보다 탁월합니다. 다만 쓰지 않기 때문에 감지해내는 능력이 신장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초능력적인 그런 것을, 천재적인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천재적인 시를 쓰는 거, 천재적인 문장을 쓰는 글쓰기를 하는 능력을 능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그냥 일상을 기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는 일상의 기록은 우리 삶의 현상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을 볼 뿐 진실을 보지 못한 글이라면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글쓰기는 독자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실 아닐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소설을 수백 편 써오고 시를 수백 편 썼는데 그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독자들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써놓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진실 아닐까요? 하고 독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독자에게 한번 능청스럽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그것을 찾아내려는 자의 항심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을 항심이라고 그래요. 명자를 읽어보면 항심이면 항산이고 항산이면 항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쉽게 풀이하면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그것을 써낼 수 있어요. 또 거꾸로 항상 글을 써내는 사람은 항상 그 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불쑥 내가 한번 소설을 써봐야지 그러고 나서 소설을 쓰려고 하면 안 되는데, 꾸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온 것을 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소설을 열심히 써가는 사람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해 오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그런 말이 되죠. 글을 쓰는 자는 항심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글 쓰는 자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성찰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자만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설을 쓰고 싶으면 항상 그 소설을 생각해야 되고, 시를 쓰고 싶으면 항상 그 시에 대해서 생각해야 그 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시를 쓸 수 있는 천재적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들은 자기 아들, 딸이 태어나면 어떤 천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천재를 개발하는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신동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쓴다는 것은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며 사는가? 한 여자의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전라도 출신의 한 춤꾼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 전남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고향에서는 그 예인이 자기네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고 흥행을 하려고 들고 홍보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흥행은 상품성이 있는 자를 유통시키는 짓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품성을 위해서 얼굴과 이름을 그럴듯하게 사력을 다해 만들곤 합니다. 한승원은 한승원의 얼굴을 열심히 만들죠. 자기 글을 팔아먹으려고. 마찬가지로 춤꾼들도 자기 춤을 팔아먹으려고 열심히 자기 홍보를 합니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그 춤꾼의 이야기를 내가 했더니 동석했던 지읒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그 양반이 나하고 한 고향에서 나고 자랐어. 그 사람은 고향이 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고 보성이라는 거예요. 세속 나이가 60대 초반인 그 스님의 고향 마을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기 진짜 고향을 감추고 가짜 고향을 내세우면서 행세하라고 들까요? 하고 지읒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지읒 스님은 난처해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양반 어린 시절이 좀 가엾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가엾고 슬프다니 어떤 형태의 슬픔이에요? 내가 자그쳐 묻자 지읒 스님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품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죽은 각설이 죽지도 않게 또 왔네 하고 이렇게 거지 행세하는 그 슬픈 무리가 품바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5일 만에 서는 이장 저장회를 다니고 이 부잣집 저 부잣집을 다니면서 품바를 부르고 구걸을 하는 거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고 그랬어요. 그 춤꾼 여자는 바로 그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영광 출신한테 팔려갔는지 어쨌든지 좌우간에 시집을 가고 나서 그쪽 동네를 고향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린 시절의 삶은 그 춤꾼 여자에게 있어서 건드리면 소스라치게 아픈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고향이 어디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가 그러저러한 까닭으로 고향을 이렇게 옮겨서 시집 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고향은 보성 어디인데 내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말을 하면 더욱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춤꾼의 춤을 예술작품으로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 더 말하자면
빛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커져버려서 그 고향을 끌어안으면 자기가 더욱더 큰 훌륭한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글도 그와 같이 솔직하게 쓰시면 독자들이 더욱더 감동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그 화두로서 솔직하게 글을 써라, 그걸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하게 글을 써서 좋은 글 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